이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본부를 맡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지금 소비자 보호에 관계된 또는 금융 분쟁에 관계된 실제 현업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작년의 경우에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담, 그러니까 주로 전화를 한다. 전화 상담을 약 24만 건을 하고 금융 분쟁에 해당하는 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6만 6천 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00년에 비해서 대략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해서는 약 한 30% 증가를 해서 계속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는 현실적으로 날로 그렇게 중요해져 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오늘 세미나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금융 소비자 문제가 날로 증가해져 가느냐? 금융이 계속 발전해 가기도 불구하고 우선 첫째 생기는 문제가 이 금융 상품이나 또는 금융 기술이 혁신되는 속도하고 금융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그런 간격이 날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만은 여기에 펀드를 들었더니만 1억을 들어가지고 120만 원을 찾았다는 사람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상품의 성격이 여기에 펀드라고 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빚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금융 상품이 혁신해가는 속도하고 소비자 보호의 소비자의 이해력하고 사이에 그런 갭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와서 현업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이제 계속 금융 규제를 완화하라 그럽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들의 규제를 많이 해가서 새로운 그런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규제 시스템 자체를 전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 이외에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펀드 경우에 같으면은 펀드 약관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2주 안에 감독당국이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품 약관의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대폭 자유화가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명시적인 규제는 없지만 소비자 보호나 또는 시장 안전 차원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펀드를 통해 가지고 63조라고 하는 국부를 잃어버렸는데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규제를 완화해버리고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제재할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그런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만 금년 2월 달에 자통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을 제대로 아는 의무가 금융기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했다는 증거를 이 고객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 알기 의무를 통해 가지고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판매회사가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걸 금융기관이 증명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적합한 고객한테 팔았느냐, 설명 의무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펀드 상품의 판매에서 가지고 보호 장치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민 박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이론적인 토대에 근거해서 제안하시는 것을 현실적인 제안이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 구제 법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거고, 세 번째 금융 교육 전담 기구를 만들자는 3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형태는
그 나라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 조직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독 조직 체계 특성에 따라 가지고 감독 기구가 직접 하는 나라도 있고 밑에 하부 조직으로 드는 경우도 있고 별개의 독립 기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최동준 금융부학회 수석 부회장께서 금융 분쟁 이걸 감독 기구가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 문제를 미국의 경우에는 감독 기구가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자율규제 기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FSA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민간 독립기관인데 그 밑에 FOS라고 하는 그 FSA에 다시 말하면 금감원의 하부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호주, 카나다, 싱가포르 이런 데는 지금 김 박사님이 제안하시는 것과 비슷한 독립기구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각각의 형태는 법 체계에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기구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업무를 겸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장점은 뭐냐면요. 이 감독, 검사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일관된 체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이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상 기본적으로 이것이 감독기관이 가지고 있는 검사권이나 이런 제재권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회사를 상당히 불공정하게 압박해서 민원을 지나치게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에 균형을 좀 그르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병진 박사님 제안하신 것과 같이 이걸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독립기구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소비자 보호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기구가 소비자 보호를 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압박하는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는 오히려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원래의 취지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그때 법을 제안을 하시면서 금융감독원 안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당히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이 28명 중에 내부 사람은 2사람 뿐이고 26명이 외부 분들입니다. 전부.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금융회사들이 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소비자 보호 장치를 회피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민사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증권회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증권회사 고객이 1인 매매 문제 때문에 증권회사에 배상을 하라는 그런 민원을 하면은 증권회사가 도로 그 고객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그런 부채는 우리한테 없다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감독 분쟁조정 절차상에는 그 두 당사자, 민원이든지 해당 금융회사든지 어느 한쪽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